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끝나지 않는 논쟁입니다. 피해의식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견해를 뜻합니다. 현실 검증 능력을 잃고 피해의식의 틀에 갇히면 늘 내가 피해받진 않는지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고 전체적인 시야를 잃게 됩니다. 점점 현실감을 잃고 희생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죠. 다른 긍정적인 관점들은 모두 차단하고 나는 늘 희생자라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엔 상대가 자신이 한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판단하고 적대감과 분노를 키우는 일도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은 단순히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도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한 상대의 의도가 있다고 확신하고 원한과 분노를 가질 수 있죠. 보통의 경우엔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때론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은 결코 틀릴 수 없으며 상대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죠. 그러나 심각한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이 늘 희생자라는 사실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주길 기대하죠. 100% 자기 뜻대로 된 상황에서만 자신이 희생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른 상황에서 함께 서로가 협의해서 맞춰가는 것은 힘의 논리에서 자신이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승리를 위해서는 상대가 전적으로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은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이 강하며 자신은 희생자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사람은 누구나 반복적으로 억울한 상황을 겪거나 비합리적인 이유로 억압받게 되면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감을 잃고 과도한 피해의식의 틀에 빠지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 개인이 피해의식을 방패로 삶의 주도성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나에겐 아무 책임이 없고 상대의 잘못이기에 나는 어떤 힘도 없다는 수동적인 희생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게 되면 어려움은 계속 풀리지 않고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죠. 때로는 뚜렷한 가해자조차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저 불행했던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방식, 불공평한 세상만을 탓하면서 피해의식의 틀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파괴적인 분노를 키워나갈 수 있죠. 현실감을 잃은 불건강한 피해의식의 뿌리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죠. 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행동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불건강한 피해의식의 틀에 계속 빠져들면 나의 행동에 책임지려는 마음이 사라지죠. 내 잘못이 아니라서, 나는 그냥 피해자라서 해결은 그 사람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라는 생각에 오래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세상이나 부모 또는 상대방 탓으로 넘어가기 쉽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모나 가족 또는 사회에 의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정말 스스로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어린 시절 신뢰할 수 없는 부모나 환경을 만나 상처받고 피해의식을 키울 수 있죠. 일부 양육자들은 물질적으로는 아이를 지원해주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이를 차갑게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심리적인 결핍감을 가지고 성장하며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죠. 이런 경우 부모는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면서 아이의 정서적인 욕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희생자라고 느끼죠. 아이로서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은 우월하고 이상적인 존재가 자신에게 줘야 할 뭔가를 주지 않았다는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차갑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세계관을 접한 경우엔 삶에 대해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이라고 인식하기 쉽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위험하다는 생각,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면 세상은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에 의해 안전함과 따뜻한 세계관을 접한 경우 자연스럽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죠. 세상에 대해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는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죠. 세상은 자신에게 언제나 호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피해의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성인이 되어 겪은 트라우마 역시 한 개인이 피해의식의 틀에 갇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의 심리를 따라가 보면 그 뿌리에는 자신이 외부의 우월한 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느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외부의 힘이나 타인에 의해 결정되고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죠. 자신은 무력하기에 우월한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킬 힘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의식의 틀에 갇힌 경우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명확한 경우가 많죠. 자신은 선한 희생자이며 타인은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상대는 악한 사람이기에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는 피해자이며 선한 희생자라는 인식에 갇힐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악이기에 벌 주고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좌절과 무력감을 전부 내 선택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기는 고통스럽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문제라니까 라고 넘기며 어떤 연인은 상대에게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라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내 문제가 아니라 엄마 탓이라니까 라는 말을 하고 나면 내 짐을 타인에게 떠넘긴 것만 같죠. 잠시 동안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 선택과 행동의 결과에 남 탓을 하고 나면 이제 잘못을 한 주체인 상대방을 처벌해야 하죠. 상대는 악이기에 분노하고 상대를 처벌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삶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피해의식의 틀에 빠져서 현실 검증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 해결책이 외부에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통제권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외부에 다른 사람이 와서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불안과 우울감은 커져가고 자신의 피해의식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은 늘 수동적으로 외부의 영향력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느끼면서 상대에게 버림받았다,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 라는 희생자 마인드로 생각하기 쉽죠. 피해의식의 틀에 안주하는 경우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상대방의 손에 쥐어져 있고 자신은 버림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무력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외부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또한 쉽게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경우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신의 존재 그 자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가 겪는 상황에 복종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생각하죠. 내가 삶의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의식에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신의 존재가 아닌 삶에서 겪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직접 겪는 경험자도 존재하지만 삶을 관찰하는 배경자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어려운 문제를 지켜보고 관망하며 정보와 상황을 파악하고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결정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인간은 무력해집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는 주체이지 그 어려움 자체는 아니죠.
인간은 감옥에 있지 않은 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피해의식에 빠지려 할 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정확히 누가 나를 구해준다고 기대하고 있는 걸까? 객관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직시했다면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지? 뭐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해의식의 틀에 갇힐 때 흔히 하는 생각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질문은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 희생자의 자리에 내가 놓여 있다는 피해자의 사고방식을 미묘하게 드러내죠. 이렇게 되면 나는 무능력하며 누군가가 나 또는 가족을 도와야만 한다는 수동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피해의식은 언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나의 태도 변화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는 식의 통제 가능한 나에 집중하는 사람의 언어는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책임지겠다 라는 성숙함이 느껴지지만 피해의식의 틀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언어에는 상대방이 또는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려있다. 나의 존재와 삶은 타인에 의해 외부의 상황에 의해 바뀔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피해의식의 틀에 갇히면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포기하고 자신이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 무력한 존재라고만 생각하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만을 하게 되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기에 누구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피해의식의 틀에 갇힐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점점 문제 해결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피해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 주변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희생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죠.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내가 죽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나를 돕지 않은 것을 후회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나 피해자이기에 남들이 더 힘든 자신의 삶을 도와줬어야 한다고 당연시할 수 있죠. 상대가 자신을 도왔어야만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더 억울해지고 자신의 피해의식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피해의식에 쉽게 빠지는 경우 나의 감정과 태도에 대한 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식의 표현이 많아집니다. 피해의식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감정과 의견과 같이 통제 가능한 나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죠. 통제 불가능한 상대방의 태도와 문제점에만 주목할 때 우리는 쉽게 희생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통제가 가능한 것은 상대가 아닌 나의 태도죠. 피해의식에 빠지려 할 때는 내 생각이 지금 나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둔 생각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자신의 공격성과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나는 피해자이고 희생자이기에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여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피해의식이 강해질수록 나는 약자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자아는 힘을 잃고 무력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이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상대를 이해하고 나의 공격성을 인정하면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렇게 되면 자신은 온전한 희생자가 아니기에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다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경험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피해자라는 틀에 가두게 되죠. 피해자의 의자에 한 번 앉은 사람은 그 밖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나는 힘이 없고 희생당했다 라는 증거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죠. 외부에서 누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도움만을 절박하게 바라는 사람은 타인을 조종해서 자신을 구하도록 만들기도 하며 완전히 무력한 자신을 드러내며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기에 누구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심각한 피해의식의 틀에 빠지면 자신을 열등하게 보면서 비하하고 무능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약자이기에 타인을 공격하거나 통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자아를 피해자로 규정했기에 무력하고 약한 삶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인이 된 이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 어려움을 겪어내고 내 삶의 여정을 리드해야 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죠.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에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나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강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권리도 없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실제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식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면서 문제를 덮고 피해자를 오히려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표현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죠. 또한 실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한 일도 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주는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을 책임지려는 노력은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땐 발전적인 연료가 되지만 타인에게 적용하면 지나친 간섭이나 지적이 될 수 있죠. 좀 더 나은 나 자신에 대해 노력하면서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